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 합류 차로가 있어서 다른 차가 쭉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쭉 가면서 여유 있을 때 들어와야 되는데요. 본선에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쑥 들어옵니다. 갑자기 들어오면 못 피하겠죠. 그 차를 박을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핸들을 틀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다른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정상도로 1차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산업도로 쌩쌩 달리고 있는데 오른쪽에 들어온 차, 저 차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저 차를 피하다가 멈췄네요. 아이고 속도를 뚝 떨어뜨렸네요. 헤헤. 이번 사고는 오른쪽에 들어오는 차가 저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저기서 이때 깜빡이 켜는데요. 깜빡이 켜더라 바로 옆에 차가 있어요. 바로 옆에. 여기서 갑자기 쑥 들어오면은 그냥 가면 들이받게 되죠. 그러니까 급히 피합니다. 피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여기 시속 80km 도로인데요. 80, 30 써 있으면은 저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저런 게 써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150, 최고속도 100, 최저속도 50. 물론 요새 110짜리도 있습니다. 속도 표지판을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오른쪽에서 들어온 차가 본선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때는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들어야 되죠. 근데 쑥 들어왔습니다. 불박전 병렬은 아니 1차로 병렬들 앞으로 가지 왜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내가 80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한 10m, 15m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면서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잘못 없어. 그런데 이 차는요. 아니에요. 주차도 잘못 있어요. 불박차도 잘못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 과연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불박차는 이 차랑 부딪혔으니까 거기서 왜 갑자기 브레이크 잡아서 들어와서 멈춥니까? 지금 거의 멈춘 거 아니고 거의 멈추려고 하는 정도 속도가 뚝 떨어진 거죠. 이 차가 잘못했죠. 나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차는 아니에요. 불박차도 앞을 잘 보고요. 방어운전 했었어야죠. 앞에서 그 사고 날 뻔해서 내가 피하는데 뒷차가 조심했으면 뒷차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100대는 아닙니다. 뒷차에게도 한 30% 정도 그 근처에 잘못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뉘앙스상 뒷차도 잘못했다. 뒷차 잘못했다는 것은 방어운전 못했다 할 때 일반적으로 20, 30%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였다면 평화롭게 평온하게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1차를 잘 달리고 2차도 잘 달리고 2차로 잘 달리고 1차로 잘 달리고 여기서 이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쪽으로 피하면은 중앙무리도 들이받죠. 오른쪽으로 피하면 2차랑 부딪히거나 또 2차로 뒤에서 오는 차랑 또 부딪힐 수도 있죠. 방법이 없어요. 으악 하면서 들이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박차에게 잘못 있나요? 아까부터 깜빡 켜고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저 차가 나한테 들어오려나 보다. 그러면 내가 그 차한테 내가 먼저 갈게. 나중에 들어오세요. 빵! 나 먼저 갈게요. 아니면은 저 차 들어올지 모르겠다. 속도를 좀 줄일까? 그럴 수 있겠지만 갑자기 들어왔어요. 물론 이 차도 이 차와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이번 사고에서 일단 불박차는 잘못 없습니다. 불박차는 잘 가다가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날벼락 맞은 거, 그것은 운이 나쁜 거죠. 왜 여기를 달리고 있었느냐? 불박차의 잘못은 왜 하필이면 이때 1차로를 달리고 있었느냐? 저 뒤에 오지 왜 이때 여기 있었느냐?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법적인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차의 잘못일까요?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불박차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 없고 요 둘이서 몇 대 몇이냐. 이번 사고는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이 차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요 차, 갑자기 끼어든 차 원인 제공했죠. 저기서 저 차가 잘 오다가 깜빡이 킹 켰지만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면은 이 차를 상대로 해서 100% 손해배상 받고 그리고 이 차가 요 차는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잘못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갑자기 어떤 차 달려드니까 내가 피한 거잖아요. 그 차랑 사고 날까 봐. 그런 경우를 긴급 피난이라고 합니다.
그 차량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할 때 뒤에 차가 오고 있는지 안 오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나요? 순간적으로 으악 하면서 피하는 거죠. 그 차랑 부딪혔을 때 100대 0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요 차의 블랙박스를 봐야 얼마나 가까운데서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죠. 일단 저 검은 차가 제일 많이 잘못했고요. 그다음 이 차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요 차의 블랙박스를 봐야 되는데요. 이번 사고는 검은 차 100, 요 차 0, 불박차 0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요 둘의 관계는 이 차의 블랙박스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멸 신호, 차량 신호는 황색 전멸과 적색 전멸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건 황색 전멸 대 황색 전멸이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황색 전멸, 한쪽은 적색 전멸이 있습니다. 혹시 양쪽 다 적색 전멸 보셨습니까? 내가 가는 쪽도 빨간불이 껌뻑껌뻑, 저쪽에서도 빨간불이 껌뻑껌뻑. 그런 거 못 봤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양쪽 다 적색 전멸 신호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가 가고 있고 이쪽은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잘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빨간불 껌뻑껌뻑 하고 있네요. 빨간불 껌뻑껌뻑. 아이고. 아하. 양쪽 다 보세요. 양쪽 다 빨간 껌뻑껌뻑. 이런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아이고, 그게 깜짝 놀래갖고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될 텐데요. 자, 이번 사고에 있어서 내가 먼저 교차로 들어갔어요. 불박차 들어간 곳은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상대편은 왕복 4차로 도로예요.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상대편에서 나를 꽝 들이받았어요. 그 받치는 순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죠. 여기서 들어가는 자, 이때 불박차 운전자는 우리 차가 천천히 들어가서 교차로를 거기다 빠져나가는 중이었는데요. 상대차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들이받았어요. 이 사건 과실비리 어떻게 되나요?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둘 다 일시정지하지 않았어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 운전자는 우리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행으로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던 중에 상대차가 꽝 들이받았어요. 나는 천천히 먼저 들어갔습니다. 우리 차가 선진입이죠. 그러니까 우리 차가 피해 차량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박차도 일시정지하지 않았어요. 상대차도 일시정지하지 않았지만 불박차도 일시정지 안 했기 때문에 둘 다 신호위반입니다. 황색불 깜빡깜빡은 조심해서 지나가는 거고요. 적색불 깜빡깜빡은 일시정지 후 조심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둘 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신호위반이에요. 쓰라고 그랬는데 안 썼으니까 스톱! 일시 스톱! 안 했잖아요. 그럼 둘 다 똑같이 신호위반이니까 50대 50일까요? 둘 다 똑같을 때는 신호를 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호 빼면 이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되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내가 왕복 2차로 도로 좁은 길에서 먼저 들어갔다. 먼저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온 차가 넓은 길에서 들어온 차가 나를 때렸다. 이때 몇 대 몇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불박차 속도가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는데요.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왼쪽에 달려오는 차를 봤다는 거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천천히, 서행. 그리고 두 번째는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적색 전면 신호고 빼고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더라도 교차로 들어갈 때 좌우가 확인되지 않으면 멈춰야 돼요. 이곳은 조금 뭔가 왼쪽이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요. 보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보여서 어떤 차가 오면 멈춰야 돼요. 특히 나보다 넓은 길에서 올 때. 불박차는 왕복 2차로, 상대는 왕복 4차로예요. 들어가면서 이때 오그러거든요. 이때 들어갔을까요? 불박차 교차로 들어갔을까요?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요. 손을 쭉 꺼보면 아직까지 못 들어갔죠. 그리고 불박차는 실제는 여기에 보이는 것보다 약 3m 뒤에 있습니다. 이제 교차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정지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쯤, 차가 여기쯤에 있었을 겁니다. 여기쯤에 있으면은 실제는 여기 있는데 불박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들어가면서 벌써 하잖아요. 느꼈잖아요. 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가까이에. 좁은 길에서 달려오던 차는 넓은 길 차에게 양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까지 건너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상대차는 여기서 요만큼만 건너가면 돼요. 오래 걸리는 차가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좁은 길과 넓은 길. 이번 사고는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따지면 아주 쉬워지죠. 좁은 길에서 내가 조금 먼저 들어갈 수 있겠다. 교차로에는 먼저 들어갈 수 있지만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할 때는 그때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 좁은 길차가 시간적으로 교차로 그 네모 박스에는 먼저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넓은 길차에게 방해가 될 땐 들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넓은 길에서 오는 차가 저 멀리 있어서 내가 충분히 먼저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대차가 엄청나게 과속으로 달려서 날 때렸을 때 그때는 상대차가 잘못이죠.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이때 느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벌써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 사고 넓은 길 대 좁은 길 사고로 단순화시켜서 좁은 길차가 넓은 길차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넓은 길차도 적색신호 뻔뻑거리는데 일시정지해야 되는데 일시정지하지 않았어요. 한쪽은 왕복 4차로, 한쪽은 왕복 2차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같이 들어가다 사고 났을 때 보통 8대2 정도로 봅니다. 근데 지금은 적색 전면에 멈추지 않으세요. 상대차도요. 넓은 길차도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전체적으로 좁은 길 70, 넓은 길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하시다가 저 차는 왜 저래? 눈살 찌푸리는 경우 종종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끼어드는 차들, 깜빡이 없이 쑥쑥 끼어드는 차들 보면 밉죠. 또 내가 먼저 가고 있는데 새치기하는 차들 밉죠. 그것보다 더 미운 게 있습니다. 미운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게 있어요. 뭘까요? 칼치기. 칼치기를 성공하면 욕만 먹지요. 뒷차한테. 칼치기를 실패하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칼치기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오른쪽으로 나갈 거예요. 고속도로에서요. 1차로로 해서 나갈 겁니다. 2차로 트럭이 가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이고 후방 영상 보시죠. 자 나갈 건데 저 뒤에서 오는 차요. 저 뒤에 빠르게 달려오더니 빠르게 달려와갖고 아이고 허허.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가 참 다행입니다. 그 차가 나 때리면서 내가 핸들을 옆으로 틀었으면 옆에 본선을 간 차들이랑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그만한 게 참 다행인데. 이번 사고 불박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왜 갑자기 끼어들어요? 아니 공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보세요. 저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요 공간이 없잖아요. 여기로 들어오면 이게 빠져나갈 수 있나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갑자기 멈춘 브레이크 잡으면 어떡하나요? 100대 0이죠? 당연히 100대 0이죠.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상대편 보험사는 100대 0은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나요? 같은 방향이죠. 불박차 서 있었나요? 아니요, 저 가고 있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던 차끼리는 100대 0은 없고요. 70대 30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차가 좀 너무 심했네요. 90대 10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상대편 보험사 주장을 들어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에서 같은 방향 길이 가다가 급차로 병행 중 사고는 기본 과실이 70대 30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보험사 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책자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블랙박스 없을 때 같은 방향 길이 가다가 100대 0이 왜 없습니까? 나란히 가는데 오른쪽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없겠지. 딴 생각 툭 들어오면 100대 0이죠. 또 바로 앞에 차가 가는데 이거 못 보고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바로 뒤에 차가 오는데 이걸 못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같은 방향길에 100대 0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차로는 차가 정상적으로 오고 있었어요. 2차로 차는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러다가 아니다. 1차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차가 정상적으로 오고 2차 60, 2차 30. 그럴 때 차가 이렇게 온데 여기서 쑥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같은 방향 당연히 100대 0이 얼마든지 있죠. 이번 사고는 풀박차가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려고요. 2대씩 나갈 수 있어요. 풀박차 앞에 가고 있었어요. 상대차는 저 뒤에 오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갈 때는 이쪽 도로하고 이쪽 도로하고 속도가 달라요. 이쪽은 100km를 하더라도 이쪽은 50, 60 천천히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굽어진 길이잖아요. 허브를 돌아 나가야 되잖아요. 풀박차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빵 달려오더니 앞이 가로막혔습니다. 트럭이 가로막혔으니까 자 보시죠. 여기서 차로가 두 개로 나눠졌죠. 처음에는 한 차로였어요. 한 차로였다가 트럭은 2차로, 나는 1차로. 뒤에서 차가 빡! 트럭이 느리게 간다. 트럭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그랬는데 누울 자리가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되죠. 내가 서 있으면 괜찮아요. 불박차가 서 있으면은 쇼 레이싱 하듯이 가면은 고개 운전하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박차도 달리고 있어요. 트럭도 가고 있어요. 트럭의 속도보다 불박차가 조금 더 빨라요. 그럼 이 공간은 점점 더 좁아져요. 근데 거기를 들어오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브레이크까지 잡으면은 어쩌란 얘기입니까? 불박차가 예상할 수 있나요? 풀박차는 1차로로 쭉 나가기만 하면 되죠. 앞에 차가 없으니까 혹시 여기서 들어온 차가 있나 없나 그것만 신경 쓰면 되죠.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뛰어가고 내 뒤통수 딱 때리면 나한테 잘못 있나요? 똑같습니다. 상대차가 깜빡이를 켰던 안 켰던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 그리고 실패한 거 칼치기죠. 당연히 100대 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색 전밀일 때 조심해서 가야 되죠.
적색 전멸일 때는 일시 정지했다가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보통은 황색 전멸만 있는 곳, 양쪽이 다 황색 전멸, 또는 한쪽은 황색 전멸, 한쪽은 적색 전멸. 그런데 양쪽 다 적색 전멸인 곳도 있습니다. 둘 다 적색 전멸인 교차로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레미콘 차량입니다. 레미콘 차량이 왕복 6천의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요. 적색 전멸이죠. 일시정지하지 않고 가다가 아이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 둘 다 일시정지하지 않는 건 잘못이다. 그러나 나는 넓은 길에 직진하고 있었는데 왜 좁은 길에서 좌회전을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상대가 더 많이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좌회전에 나온 차는 왕복 4차로 돌아요. 불박차는 왕복 6차로. 넓은 길 우선 아니냐? 그리고 직진 우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는 아니에요. 내가 선진입했잖아요. 내가 먼저 들어왔어요. 아니 그게 무슨 선진입이에요? 여하튼 간에 선진입 우선이에요. 이 사고를 조사하는 담당 경찰관도 선진입 우선이다. 따라서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경찰에서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하면 보험사는 경찰을 그대로 따라가요. 보험사는 아주 순종을 잘합니다. 경찰에서 가해 차량 하면 가해 차량 쪽을 60, 70, 80으로 지정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상대측 운전자와 그리고 경찰은 봐라 먼저 들어왔지 않느냐. 먼저 들어온 차 우선이다. 따라서 선진입차가 피해 차량,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쪽은 넓은 길, 한쪽은 직진, 한쪽은 좌회전. 좌회전 조금 먼저 선진입. 시간으로 치면 얼마 선진입인가요? 한 1초 될까요? 1초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몇 초입니까? 0.5초, 6초? 그 정도로 선진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진입이라는 것은 조금 먼저 선진입은 선진입이 아니고요. 이건 거의 동시진입이랑 마찬가지예요. 아주 조금 먼저 선진입이죠.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선진입이라는 것은 현저한 선진입입니다. 현저한이라는 것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교통 상황과 합쳐 생각해야 되는데요. 상대차 들었을 때 레미코는 저 멀리 있었어요. 한 70m 뒤에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도 되죠. 그런데 지금은 몇 메타입니까? 상대차 여기서 들어오죠. 일시정지 하는 건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고 여기 얼마나 될까요? 조금 더 뒤로 간다 하더라도 이때 얼마나 될까요? 요 화살표가 5m입니다. 여기 한 2m. 요 뒤에 자동차 조금 뒤에 있으니까 한 10m 정도? 여러분들 아파트 진입로 삼거리에서 내가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저기 직진하는 차가 와요. 직진하는 차가 30m 앞에 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좌회전 하십니까? 좌회전은 반드시 사고납니다. 50m 앞에서는 상대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내가 좌회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회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차가 좌회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34초 중반인데요. 34초, 5초, 이제 5초예요. 6초 돼야 여기 7초. 3초 만에 좌회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대차가 천천히 진입해서 교차로 거기다 빠져나가는데 저 멀리 있던 차가 빠르게 달려 부딪혔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선진입 우선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먼저 선진입이고요. 그리고 상대차도 좁은 길에 좌회전할 때는 넓은 길에 직진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폈어야죠. 상대도 적색전멸에 멈추지 않았어요. 일시정지 안 했어요. 불박차도 멈추지 않았어요. 둘 다 똑같아요. 그건 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곳이 아예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면
왕복 6천의 넓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지금처럼 쑥 튀어나오면 이 차 잘못 80%예요. 그런데 레미콘이 적색 전멸에 일시정지하지 않으려 한 거, 그것은 잘못했죠. 그 잘못을 조금 더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는 좌회전차가 더 많이 잘못했고요. 좌회전차 70, 불박차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색 신호에 직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을 딱 했는데 거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보행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멈춰야 되죠? 멈췄다가 이제 보행자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꽝! 무슨 소리야? 보행자 없다 그랬잖아. 어떤 사고일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색 신호에 우회전하는데요. 우회전해서 사람이 건너가고 있죠. 그래서 잠깐 섰다가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꽝! 이 사고에 대한 불박차 운전자는 저 횡단보도 앞에 멈춰섰어요. 멈춰섰고요. 보행자 다 지나가고요. 이제 보행자가 없어서 그래 출발하는데 자동차가 빠르게 달려왔어요. 전 자전거 오는 거 안 보였습니다. A필러에 가려갖고 여기 딱 있잖아요. 여기 가려서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제가 오히려 자전거 저를 때렸으니까 제가 피해자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데 보험사에서는 그 보험사가 우리 보험사입니다. 왜냐면 자전거는 보험사가 없잖아요. 우리 보험사가 아니에요.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는 무조건 자동차가 잘못한 겁니다. 자전거는 걸어가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자동차가 90% 잘못한 거예요. 자전거 10%고요. 제가 그렇게나 많이 잘못했다고요? 억울한데요? 아하, 이 사건 수긍하면 100대 0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90대 10%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불박차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자전거는 끌고 가야 되는데 자전거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 대 차 사고고요. 자전거 더 많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자전거를 타고 가도 돼요. 원칙적으로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죠. 자전거 타고 가면 차예요. 자동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자전거 다 차입니다. 차는 횡단보도 갈 수 없어요. 다만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면 그것은 보행자가 자전거를 끌고 가는 거니까 차가 아니라 보행자가 되는 겁니다. 끌고 가야 되는데 왜 타고 왔나요? 이곳은 타고 갈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횡단보도죠? 이 횡단보도고 옆에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요거 자전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이 자전거 횡단도로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로 건넜어요. 그거 잘못 아니냐? 라고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전거가 요 횡단도 이쪽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횡단도로 가지 않고 이리 왔지 않느냐? 그게 잘못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전거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갔어야지. 이쪽으로 간 게 잘못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요. 자전거 오고 있죠? 자전거 여기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불박차가 이걸 막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으로 피해 간 겁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아닌 횡단보도로 자전거 타고 간 거 그것이 잘못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는 우회전할 수는 있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또는 자전거 지나가면은 가면 안 돼요. A 필러에 가려서 자전거 안 보였다. 그것은 내 사정이에요. 자전거는 정상적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에 지나갔다면 그렇다 그러면은 자전거 잘못을 보험사 말대로 10% 또는 많이 보면 20%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였을까요? 저 앞에 보행자 하나 건너가죠. 여기 숫자가 있네요. 숫자 4, 3, 2, 1. 이미 빨간불로 바뀐 상태에서 사고 났어요. 자전거가 신호 위반한 겁니다. 보행자도 보행자 신호가 깜빡깜빡하면 들어가면 안 되죠. 숫자가 자꾸 내려간다는 것은 이미 깜빡거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 깜빡깜빡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모래시계처럼 쭉쭉쭉 내려가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숫자가 쭉쭉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저 숫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녹색 전멸 신호라는 거예요. 보행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전거도 들어가면 안 돼요. 자전거 신호는 따로 없다. 그냥 들어가도 된다? 그건 잘못이에요. 자전거 들어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다음 신호를 기다렸어야 돼. 1초밖에 안 남았으면 들어가다 신호 바뀌잖아요. 만일 이런 상황에서 보행자가 1초 남기고 뛰어들었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지 말랐는데 왜 들어갔느냐.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빨간불 바뀌었으니까 보행자 잘못을 한 40에서 50%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건너오다가 중간 지점에 바뀌었다 그러면 보행자가 30%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또 이만큼 건너와서 바뀌었으면 보행자가 20%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뀌면 보행자 잘못 40 또는 50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전거는 보행자보다 10 내지 20% 더 높게 봅니다. 그러면 보행자 과실을 40으로 본다면 자전거 잘못 얼마로 봐야 될까요? 50 내지 60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심하게 보면 70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사고는 보행자 신호 1초 남았을 때 그때 무리하게 들어온 자전거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한편 자전거 신호는 따로 없다. 따로 자전거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전거 신호 위반한 거나 똑같습니다. 불박차는 우회전할 수 있는 신호에 들어왔고요. 보행자가 없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는데 1초 남았을 때 뒤늦게 달렸던 자전거가 더 많이 잘못됐고요. 전체적으로 자전거 60, 불박차 4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좁은 길에서 큰 길로 우회전해 갈 거예요. 왼쪽을 보니까 차가 없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맞은편에서 즉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에서 어떤 트럭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좌회전에 들어오는 차가 나를 들이받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천천히 이제 저 큰 길로 들어갈 겁니다.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는 순간 트럭이 어허 큰일 날 뻔했네요. 저 트럭이 그냥 밀고 갔더라면 다행히 트럭도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요. 트럭이 좌회전하려면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
유도선이 있으면 유도선 지키고 유도선이 없으면 가상 유도선 지켜서 들어야죠. 그렇게 갑자기 역주행 형식으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거 트럭의 100% 잘못이에요.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트럭 쪽은 아니에요. 100대 0 아니에요. 신호등도 없고요. 불박차 우회전, 큰 차, 좌회전 80대 20이에요. 90대 10까지 해드릴게요. 내가 뭘 잘못했죠? 그건요. 좁은 길에 큰 길 나올 때 일시정지 했어야죠. 일시정지 안 하고 그냥 온 거. 그게 잘못이에요. 정지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번 사고는 90대 1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상대편 트럭의 보험사는 불박차가 정지하지 않았다.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좁은 길에서 큰 길로 들어올 때는 일시정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잘못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불박차가 어디쯤에 섰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일시정지 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일시정지 하지 않은 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라 그러면 왜 멈추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10% 꼬투리가 될 수도 있겠죠. 우선 여기서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까? 일시정지라는 것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시야 확보를 위해서 잠깐 섰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차들이 무진장 많이 다니면 그럴 때는 잠깐 섰다 가라. 그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는 차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 같지는 않죠? 천천히 가죠. 천천히 가고 여기서 여기 주차된 차들이 있어요. 그 주차된 차, 요 차도 있죠. 또 여기도 있죠. 지금 지나갔는데요. 요 차. 그래서 이런 차들에 의해서 잘 안 보이니까 왼쪽에서 오는 차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쑥 들어가다 내 왼쪽에서 달려오는 왼쪽 직진해 오는 차랑 나에게 우회전하고 이렇게 달려오는 차랑 사고 났으면 왜 거기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쑥 들어왔느냐. 그때는 직진 대 우회전이 되는 거죠. 당연히 우회전차가 잘못이죠. 그런 경우에는 우회전차의 잘못이 70 내지 80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는 이쪽에서 오는 차가 아니에요. 그래 불박차 들어갈 때요. 천천히 이미 이쪽은 확인하니까 차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회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멈췄죠. 멈춰있는 불박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불박차가 정지하지 않고 쑥 들어온 거, 일시정지하지 않고 쑥 들어온 거 그걸 10%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불박차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건 중요한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불박차가요. 여기에서 들어갑니다. 지금 인도 끝 여기죠? 인도 끝하고 지금 거의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이만큼 내가 거의 절반 정도 들어간 처럼 보이죠. 우회전하면서 반 정도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한 2m 들어갔을까요? 그렇게 보이시죠? 실질적으로는 거의 인도 경계석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보다 내 차는 실질적으로 한 2m 내지 3m 뒤쪽에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요. 보시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죠? 인도 끝선, 인도 경계석. 여기서 얼마 나와 있나요, 요것도요, 지금 여기서 찍었으니까 그렇죠? 옆에서 찍으면 실질적으로 한 30cm 나와 있을까요? 그렇게 보험사는 여기에 서 있어야 된다, 요 선에 섰다가 나와야 되는데 왜 쑥 나왔느냐? 그런 주장인데요. 여기 서 있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까요? 어차피 사고 납니다. 여기서 3cm 뒤에 50cm라 하더라도 30cm 내지 50cm 뒤에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고는 나요. 왜냐하면요. 트럭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나요? 여기 중앙선을 밟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돌아야 되죠. 여기 유도선이 없죠. 유도선을 따라 마음속에 유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급하게 들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트럭이 볼 때는 저쪽에서 직진해 온 차가 있는 거예요. 직진해 온 차가 있으니까 그 차보다 먼저 가려고 그냥 휙 빨리 돌기 위해서 중앙선까지 물고 돌았습니다. 저런 경우 예상할 수 있나요? 트럭이 좌회전하면 이렇게 천천히 돌아야죠. 불박차 우회전 이쪽으로 천천히 서로 나는 이쪽 차는 이렇게 오고 아무 문제 없이 우회전 좌회전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물고 급히 마치 역주행한 거나 마찬가지죠. 불박차 입장에서는 상대편이 갑자기 중앙선 침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번 사고를 중앙선 침범 사고로는 보지 않습니다.
중앙선을 살짝 물고 간 거, 그럴 땐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 같아서는 실질적으로 중앙선 침범사고랑 마찬가지죠. 불박차가 50cm? 좀 더 써서 1m로 치자고요. 1m 뒤에 있으나 그보다 좀 더 가나. 그게 사고 원인은 아닙니다. 이번 사고는 우악스럽게 갑자기 중앙선을 물고 역주행하듯이 급하게 좁게 좌회전한 트럭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좁은 길인데요. 차 한 대씩 지나다닐 수 있는 양쪽은 벌판입니다. 밤에 잘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뭔가 시커멓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밤에 뭐가 나타났을까요? 멧돼지 나타났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멧돼지보다 수십 배 더 커다란 이딴 게 나타났는데요. 과연 뭘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컴컴한 밤입니다. 길은 좁지요. 중앙선 있는 왕복 2차로 도로고요. 주변에 집들도 없고요. 컴컴한데 가로등도 없고요. 아이고. 대형 덤프트럭. 대형 덤프트럭이 길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가로막고 있었나요? 다시 보시죠. 컴컴한데 이렇게 길을 완전히 가로막았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여기는 또 다리예요, 다리. 교량.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시커먼 데서 달리다가 뭐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냥 브레이크 잡으면서 그러나 브레이크 잡아보지만은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여기를 폭 끼는 경우가 있어요. 폭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때려갖고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큰 트럭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아니 뭔가 이거 불도 아무것도 시커먼 트럭이 이걸 어떻게 피해요? 저는요 뭔가가 시커먼 게 있어서 으악 하는 순간 그냥 부딪혔어요. 트럭 100% 잘못이죠? 혹시 저한테 10% 잘못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트럭 쪽은 뭐라 그럴까요? 무슨 소리 합니까? 밤에 라이트 켜고 뻔히 보이는데 왜 못 피합니까? 앞에 있는데 앞에 사람이 서서 걸어가는데 그냥 와서 들이받을 겁니까? 트럭이 서 있는데 그냥 와서 들이받은 선생님이 잘못했죠. 불박차가 잘못했죠.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훨씬 더 잘못한 거예요. 불박차 90, 트럭 10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양쪽 주장이 팽배합니다. 불박차는 제가 잘못이 없거나 있으면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상대차는 무슨 소리예요? 지금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까부터 거기 있었는데요. 불박차가 90이지요. 그런데 그 트럭은 그 컴컴한 밤에 왜 길을 가로막고 있었을까요? 그거는요. 트럭이 그 좁은 길에서 이렇게 좌회전하려고 그랬는데요. 등치가 크니까 한꺼번에 안 돌아지죠. 그러니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데 불박차가 와서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영상 다시 보실까요? 여기 교량이 있죠? 여기 지금 돌라고 그러는 거예요. 좌회전 돌려고. 이쪽에서 이렇게 뚝방길에서 올라와갖고 이쪽으로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길이 좁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꺾었다가 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불박차가 와서 들이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누가 더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까? 반반으로 나뉠 것 같은데요.
저 컴컴한 밤에 옆에 가로등도 없고 저런 트럭이 가로막힌 게 보이나? 안 보이지. 저걸 어떻게 피해? 저 트럭이 더 많이 잘못했어.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유, 앞을 잘 봤으면 저거 왜 안 보였겠어? 여기 또 라이트도 있는데 뭔가 있네 하면서 미리 보고 피했어야지.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가족들 같이 보고 계시죠? 서로 몇 대 몇인지 해보세요. 트럭이 잘못했다, 왼손 드시고요. 불박차 잘못했다, 오른손 드시고요. 지금 몇 대 몇으로 나왔나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만일 낮이었다 그러면 낮에 쭉 달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차가 좌회전하려고 가로막혔으면 지나갈 수 있나요? 기다려줘야죠. 화면은 안 보이기 때문에 불박차 뭐 해야 되나요? 불을 켜야죠. 불. 전조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불, 하나는 작은 불. 큰 불 상향등, 작은 거는 하향등. 상향등 켜야 될 때가 있어요. 가로등 없고 껌껌한 게. 지금 여기서 상향등 켰으면 미리 보이죠? 상향등 켰으면 보통 쌍라이트라고 그러죠? 상향등 켰으면 100m까지 보입니다. 그럼 100m 앞에 미리 보고 브레이크 잡아서 멈출 수 있었는데, 근데 하향등 켜고 갑니다. 하향등 40m밖에 안 비춰져요. 50m까지 비춰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40m, 자세히 보이는 건 30m입니다. 마주오는 차도 없는데 상향등이 켜지요. 저기 불빛 있네. 저기 차가 오니까 내가 상향등 켜면 안 되지. 멀리 있잖아요, 멀리. 그리고 상향등 켜고 왔었으면은 지금쯤 저기 보입니다. 이 불빛이 완전히 마주보는 것도 아니죠. 하향등만 킨 상태라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서 저기 불빛 있네. 근데 저기 이상한데 특히 요거 옆에 측면에 보조등이 있죠. 불이 있어요. 뭔가 불이 있어요. 저게 뭐지? 왜 저쪽에서 라이트가 이쪽으로 비춰지는데 차는 안 오지? 차가 불빛이 이렇게 비쳤는데 왜 옆으로 비춰지지? 그 보조등, 이 불은 뭐지? 저 뭐지? 뭐가 있으면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됩니다. 상향등 켰으면 미리 보일 수 있었고요. 하향등 켰어도 이 라이트의 방향으로 볼 때 미리 내가 뭐지? 저 뭐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하지 못한 거. 불박차가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상대차도 한꺼번에 안 돌아지면 뭘 해야 될까요? 비상등 깜빡깜빡 해주면은 비상등이 주황색 불빛이 멀리까지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껌뻑껌뻑하면 불박차 오다가 저 이상한 차 있네. 저 뭔가 비상등 깜빡이는 걸 보고서 조심할 수 있죠. 미리 조심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트럭의 잘못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다른 차에게 알리지 못한 이 덤프 트럭에게도 상당한 잘못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직진하던 불박차 잘못이 더 크고요. 덤프 트럭도 일부 잘못은 있어 보여서 불박차 70, 덤프 트럭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색 전멸 대 적색 전멸인 경우 황색 전멸은 조심해서 지나가는 거고요. 적색 전멸은 잠깐 섰다가 일시 정지했다가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불박차는 적색 전멸 신호에 잠깐 섰다가 차들이 없어서 쭉 올라가는데 차가 없었는데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교차로에 이쪽 위로 올라간 쪽, 지금 영상에는
황색처럼 보이는데 이게 적색 전멸입니다. 그리고 옆쪽은 회색 전멸입니다. 불박차가 잠깐 멈췄다가 차들이 양쪽에 없어서 가는데 아이고 아하 상대차가 어떻게 나왔나요? 상대차도 적색전멸이에요. 불박차도 적색전멸, 상대차도 적색전멸. 근데 상대차가 불박차랑 서로 교행하는 걸 생각했어요. 왜냐? 상대차가 깜빡이를 안 켰습니다. 깜빡이 안 켜고 그 차가 직진하는 걸 생각했는데 그래서 양쪽에 오는 차가 없어서 안전하게 갔는데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100대 0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100대 0은 아니에요. 여기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나 마찬가지예요. 빨간불, 녹색불 그게 명확하게 있다고 그러면 직진 신호에 왜 좌회전했느냐? 그래서 상대편이 신호 위반이면 100대 0이겠지만 여기는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잖아요. 양쪽 다 똑같이 적색 전멸이잖아요. 선생님도 섰다가 출발했고 상대차도 섰다 출발했어요. 보세요. 상대차도 자 보세요. 거의 쓰잖아요. 거의 바퀴가 조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 섰다 출발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쪽은 직진, 한쪽은 좌회전. 60대 4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60대 40이라니. 억울해요. 근데 진짜 억울한 거는요. 우리 보험사랑 저쪽 보험사랑 같아요. 보험사가 다르면 우리 보험사한테 100대 0 꼭 받아주세요. 싸움 잘해주세요. 소송 가주세요. 할 텐데 같은 보험사라서 같은 보험사끼리는 소송 못 하잖아요. 보험사에서 60대 40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번 상황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는 신호등이 깜빡깜빡하는 전멸 신호가 설치된 곳입니다. 불박차도 그렇고 상대차도 그렇고 둘 다 적색 전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적색 전멸은 빼고 생각해야 돼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색 전멸에 가다가 황색 전멸 차하고 사고가 났다면 적색 전멸 쪽에서 일시정지 했느냐 안 했느냐 조심해서 진행했느냐 속도는 어땠느냐 이런 걸 따지겠지만 양쪽에 황색 전멸 쪽엔 차가 없었어요. 차가 안 오기 때문에 금방 내 앞에서 좌회전에 들어간 차들 그 차 들어가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박차가 직진하려는데 상대차가 갑자기 불박차 앞으로 달려들었죠. 영상에서 불박차는 양쪽에 온 차가 없으니까 요 차 지나가고 이제 직진 저 차도 직진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들어옵니다. 불박차 입장에서 상대차가 저렇게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는 왼쪽 깜빡이 켜야죠. 나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깜빡이 안 켰으니까 저 차는 불박차는 이리 가고 상대차는 이리 갈 걸로 서로 직진할 걸로 생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깜빡이 없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차를 예상하거나 피할 수 있나요? 못하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의 잘못이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여기 봐라 여기 좌회전 화살표 아니냐? 그러니까 이 차는 직진할 차가 아니야. 좌회전 화살표가 이 차는 좌회전할 차야. 좌회전할 차에 대비했었어야지. 그러면서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꼬투리 잡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가 저 건너편에 이쪽에 이 화살표가 좌회전 화살표인지 직진인지 직자인지 그것까지 살피면서 운전하나요? 난 내가 가는 쪽만 살피면 되는 거죠. 게다가 불박차가 저 뒤에서 나왔는데 내가 나온 곳으로 차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서로 직진으로 생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령 상대차가 좌회전 차라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불박차에 잘못이 있을까요? 만일 상대차가 왼쪽 깜빡이를 켜고 다가오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왼쪽 깜빡이 켜고 옵니다. 왼쪽 깜빡이 켜고 불박차가 직진하죠. 이때
누가 우선권이 있나요? 직진차하고 좌회전차하고. 당연히 직진차가 우선권이 있죠. 직진차가 이미 교차에 들어와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달려오면 지금 벌써 절반 이상 나가는데 설령 상대차가 왼쪽 깜빡이를 켰다 하더라도 불박차기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상으로 직진하는데 상대차가 나를 보고 직진한 차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좌회전에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저 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있는데 나를 못 보고 들어오면 어떡해?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상대차한테 지금 이때 여기 지나갈 때 저 차가 바퀴 꼬부라지기 전에 여기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빵! 빵빵! 그렇게 되면 온 동네 시끄러워지죠. 그렇게 운전하는 분들이 없죠. 당연히 앞을 보고 그리고 좌회전할 때는 왼쪽으로 꺾기 전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폈었는데 상대차는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들어가는 차만 요 차만 봤지 그 다음에 직진하는 불박차는 못 봤기 때문에 갑자기 달려드는 거죠. 상대차가 깜빡이를 켰던 켜지 않았던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